네, 오늘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내 배우자나 내 부모님을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일정한 요건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실무 준칙에 보면 60세 이상의 상당 기간 동거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님이 아직 젊으시다거나 아직 일하실 만한 나이라거나 또는 60세가 넘어서 일은 하기 힘들지만 재산으로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다거나 이러면 잘 안 되고요. 또 오랜 기간 별거를 했던 경우도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거한 기간이 길수록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 나의 형제 자매의 소득 상태를 확인해서 나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굳이 빚을 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증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내가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줘야 되는 것까지 고려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를 사장님 사정은 알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채권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빌려준 돈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떼이게 생겼는데, 그 채무자의 배우자 생활비까지 고려해줘서 더 많이 탕감시켜주라면 그건 좀 불공평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그런 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사유 같은 게 이제 자녀가 어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다거나 배우자가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조금 있으면 저희가 그걸 사유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증거를 좀 첨부해서 소명을 하면, 그때는 배우자를 회생을 신청한 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변제금을 낮추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기초수급자인데 이 기초수급으로 받는 돈을 급여로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네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 상황에 유리하게 조금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대체로는 넣는 경우가 많겠죠. 그거 빼고는 소득이 없거나 거의 적으니까. 자, 보세요.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것은 비정규직, 알바, 파트타임 뭐든지 상관은 없는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급여가 8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최저시급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한 달 풀타임으로 일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에 이 사람이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번다는 것은 하루 걸러 하루씩 나가는 일이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불규칙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급여 80만 원, 급여 90만 원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로서 받는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수급 비용이.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치니까 요게 한 돈 200이 되는 거야. 200이 약간 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이 돈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이것을 개인회생의 변제금으로 쓰겠다. 나의 소득으로 쓰겠다. 이렇게 소명을 하면 요 80만원, 90만원 받는 거 하나만으로는 월급으로 인정하기 약간 부족하지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가 혼자 나가서 일하는 게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기초수급자 20만원, 30만원 받는 거는 차라리 빼는 게 낫겠죠. 그럴 땐 이게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수급보장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소득에서 빼고 이 소득만 가지고 변제금을 낮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만 대부분은 전자가 많겠죠. 기초수급을 받는 분은 급여가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으로 받는 돈으로도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한가? 가능은 합니다. 단 금액이 너무 적으면 다른 소득을 조금 섞어주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는 섞어서 법원에 소명하면 인가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질문. 배우자 모르게 신행이 가능한가? 남편이 채무를 지면 와이프나 자식들까지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 혼자 대출을 땡기는 데까지 땡겼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배우자도 동시에 대출을 받는다거나
남편이 개인 사업하다 잘 안 되니까 두 번 신용 불량이 되니까 두 번째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자녀 이제 성인이 된 자녀 명의로 사업하다가 그 사업도 안 돼서 일가족이 같이 신용 불량이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배우자 몰래 사고 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채무가 많이 늘어난 거지. 차마 배우자한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내 배우자 몰래,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몰래 진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게 변호사가 힘들어요. 이 변호사가 힘들어. 이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합니다. 일단 뭐 저 원하시면 해드리는데 웬만하면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재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 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것도 함께 제출을 합니다. 이제 배우자 몰래 하려면 배우자한테 그 서류 받아달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조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우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그 전입신고된 구청이나 이런데 법원을 통해서 서류를 보내가지고 그 기관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배우자 재산 상태를 소명해서 진행하면 배우자 모르게 할 수는 있거든요. 변호사가 힘들어요. 제가 힘드니까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건데 웬만하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배우자하고 미리 좀 협의를 하고 오시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은 이분 그거네, 그분이었네. 자, 질문. 나이가 젊은데 파산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81년생이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 평소에 병치레가 많고 병원 치료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소명해가지고 6,600만 원을 일시에 탕감받는 걸로 파산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으면 파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젊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구성원 관계를 볼 때 이건 파산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 그리고 건강이 여기 아픈 데가 있는 사람, 웬만한 건 한 군데 아픈 데 있잖아요. 맞죠? 근데 120만 원 버는데 파산이 안 됐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120만 원 버는데 파산 안 되고 회생 굳이 하라는 사람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장해주기 나름이니까 한번 주장할 때 좀 주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건강상 이유로 파산을 하셨다. 나이가 젊은데도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은 몇 년생인지 몇 년생이죠? 72년생. 72년생인데 야 억울하겠네. 이거. 자기보다 10살 젊은 사람도 파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끝!